자, 우리 지금 효소는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세포도 거의 끝났고,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디 남았냐면, 광합성. 오늘 이제 광합성 확인할 거거든. 자, 한번 봐보자. 우선, 자, 복습할 건데, 그래서 보면, 자, 한번 봐봅시다. 1번. 자, 그림과는 어떤 효소의 작용을 나는 이 효소에 의한 반응에 대한 시간에 따른 기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A, B, C는 각각 효소 기질 복합체.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이제 A가 효소죠. 그 다음에 C가 효소 기질 복합체야.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효소 기질 복합체는 바로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반응? 속도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는 반응 속도에 들어가지 않아. 효소는 나중에 저거는 반응 속도에 들어가겠지. 근데 이거는 지금 반응 하나만 보여주는 거라서 효소가 여러 개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뭐 같은 효소를 얘기하긴 하는데 우리가 자, 이 반응을 보면 자, 2개짜리였잖아. 근데 2개가 들어가서 몇 개가 돼서 쪼개져서 각각 하나가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무슨 반응이라고 해? 이화 반응이라고 하죠.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독특하게 자, 보통은 반응 속도 그래프인데 여기는 y축이 뭐가 됐니? 기질의 농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기질의 농도가 1하고 2 중에서 누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2가 훨씬 빠르게. 그러면 2는 저해제가 없던지 아니면 온도가 37도던지 아니면 효소 농도가 더 높던지 그치 많던지 원보다는 원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문제를 떠나서 얘는 저해제가 존재했을 때 그럼 또 너희들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 저해제는 뭔가요? 라고 하면 둘 다 가능해요. 경쟁적 저해제도 가능하고 비경쟁적 저해제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온도가 맞지 않을 때 특히 온도가 너무 낮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소 농도가 어때? 효소 농도가 너무 낮게 되면 이제 원 같은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 이제 기질의 농도가 다 생성물로 바뀌겠지. 자, 혹시 너희들 반응 속도 여기 있는 이 반응 속도를 이 그래프에서 나타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이건 원래 화학에서 나오는 건데 단위 시간분에 빼기 기질의 자, 반응물의 농도를 우리는 반응 속도라고 하죠. 단위 시간분의 반응물의 감소되는 그 양을 단위 시간, 그걸 우리는 반응 속도라고 얘기해.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훨씬 어때? 음의 곡선으로 굉장히 급하잖아.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2가 훨씬 빠르다는 얘기고 원은 2보다는 완만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요거는 또 다른 말로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단위 시간분에 뭐라고 쓸 수 있어? 플러스 값이니까 생성물의 농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보통 이게 2에서 이렇게 화학에서 이렇게 주로 표현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대충 이런 내용을 알면 그래프를 보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해제가 있을 때 없을 때라고 생각, 원이 저해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2하고 3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옳은 걸 찾으시오. 자, 원에는 저해제가 있을 때다. 오케이. 자, 가에서 효소 반응 후에 A의 활성 구조는 반응 전과 같다. 뭐 당연히 활성부의 구조가 바뀌려면 누가 필요해? 비경쟁적 저해제가 필요하지. 근데 비경쟁적 저해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효소는 항상 무변한 거야, 얘들아. 변화가 없어야 돼. 효소는 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니? 계속해서 재사용을 하죠. 계속 돌잖아. 계속 돌아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T 시점에서 C의 농도는 C는 뭐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 농도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1에서보다 2에서가 높다. 지금 2는 거의 반응이 다 끝나갔죠. 반응이 다 끝났잖아, 이제. 기질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그치? 2에서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 1이 오히려 기질의 농도가 더 많이 남아가지고. 자,
자, 3번. 자, 그림가는 효소 X가 작용하는 반응을 나는 이 반응이 일어나는 용액에 자, 기억하고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물질 기억이 기질복합체가 돼서 찢어졌는데 똑같은 반응인데 이것도 똑같은 이화 반응이야. 이화 반응. 효소 X. 자, 얘도 마찬가지. 자, 뭐가 줄어들어? 당연히 기질의 양이 줄어들고 뭐가 증가하냐면 당연히 생성물. 근데 생성물의 농도가 2배가 되는 걸 딱 봤을 때 얘는 이화 반응이 확실하지. 그래서 옳은 걸 찾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기억 어디 있어? 기억은 기질이다. A 맞죠? 얘가 기질이야. 얘가 얘로 바뀌었으니까. 자, 효소 X에 의한 반응 속도는 자, T2일 때보다 T3일 때가 느리다라고 돼 있지. 자, T2하고 T3하고 비교하면 자, 선생님이 뭐로 계산하면 가능하다고 저기 나왔잖아. 접선의 기울기로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T2일 때보다 T3일 때가 느리다. T2일 때는 어때? 반응 속도가 굉장히 접선의 기울기가 급한데 여기서 이제 꺾여졌죠. 맞잖아. 그러면 여기는 속도가 어떻게 돼? 더 느려졌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T3일 때가 느리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자,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X의 농도는 자, T1일 때가 T2. 그럼 T1하고 T2일 때 자,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하는 그 농도가 물론 결합하지 않은 X의 농도도 이제 똑같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얘는 반응 속도가 서로 어떠니?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모든 효소가 지금 기질하고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같다라고 해야 되지. 높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웠어. 쉽지는 않았다. 그렇지? 이게 쉽지는 않았다. 자, 쉽지는 않았다. 자, 2번하고 4번이 있습니다. 2번. 자, 이거 하나씩 뜯어보자. 하나씩. 자, 그림한 세포에서 요소에 일어나는 반응 가나다를 나타낸 건데 가나다는 가수분의 산화환원 합성 반응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서 수소가 있다가 사라졌지. 그럼 당연히 이건 뭐야? 환원 반응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효소 이름은 산화환원 효소라고 해도 되고 탈수소 효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 자, 여기서 이제 물이 들어갔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쪼개졌으니까 이거는 가수 분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자, 다에서는 요 두 개 봐봐. 떨어져 있던 두 개가 붙었지. 그럼 이거는 합성 반응 또는 연결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성 반응, 연결 반응. 자, 옳은 걸 찾으시고 그랬어. 자세히 보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건데, 자, 가에 산화환원 요소가 관여한다라고 당연하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탈수소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라이소솜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밑에 설명에 선생님 따로 적어뒀단 말이야. 라이소솜이 하는 역할은 뭐야? 알고 있으면 좋지. 곧 배울 거니까.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불필요한 물질들을 다 제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너희들 올챙이 꼬리가 없어지잖아. 라이소솜이 다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있던 세포를 다 없애. 그러니까 쓰레기통이지. 쓰레기통은 좀 설명이 좀 부족하구나. 왜냐면 쓰레기통은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음식물 처리기처럼 우리 몸에서. 그럼 당연히 거기서는 이 세 가지 거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가수 분해를 하겠죠. 가수 분해를 하겠죠. 라이소솜의 효과는. 자,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서 ATP가 합성되는 거.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 ATP가 합성된다고 했잖아. 근데 너희들 눈에 ATP가 보인다고 해서 ATP가 합성되는 거야? 아니면 ATP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다에 해당하지 않지. 지금 ATP가 합성되는 게 아니라 그럼 합성되려면 화살표를 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ATP를 소모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건 틀린 거지. 자, 4번. 자,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네. 오늘 또 이거 복습을 할 건데.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자, 여기서 보면 자, 기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억을 바탕질이라고 해요. 자, 다른 말로 우리는 기질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이야. 기질, 바탕질 다 괜찮고. 자, 니은은 내막이야.
내막. 그 다음에 디귿을 막 사이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내막에 뭐가 존재하냐면 전달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전자전달계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 막 사이 공간은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수소이온이 무조건 어떻게 돼? 높아야지만이 농도 기울기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생성될 때 ATP가 합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요거 기억해. 막 사이 공간에 수소이온이 높다. 자, 다른 말로 pH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져야 돼. 반대가 되니까. 자, 기질에서 일어나는 것도 뭐가 있어? 자, 바탕질에서 일어나는 거는 TCA 회로가 진행이 되죠. 물론 그것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필요부산의 산화 및 TCA 회로 이렇게 그거 두 개를 같이. 자, 오는 걸 찾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 이상한 단어들이 나와 있지. 그래서 이상. 자, 오는 걸 찾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르산의 산화는 TCA 회로죠. 그래서 기억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자, 니은의 합성요소. 합성요소는 전자전달계에 포함이 돼. 거기 포함이 된 건 아니고 전자전달계 옆에 있는 거라서 내막에 있습니다. 참고로 얘들아 마이토콘드리아 외막에는 아무것도 없어. 알겠지? 마이토콘드리아 외막은 아무것도 없다. 자, 산화적인 산화가 일어날 때 내막에서 하겠죠. 자, 기억에 물어본다. 기억의 pH는 높아 낮아? 높아 낮아?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높다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낮다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지난주 했던 거 이제 전부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자, 복습을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자, 5번에서 7번 가보자. 5번, 7번. 자, 그림은 세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산화적인 산화 TCA회로 해당 과정 중 하나다.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요거를 우리 뭐라 그래? 1번 해당 과정이라고 하고. 자, 여기선 피로부산의 산화 및 TCA회로라고 하죠. 자, 요거를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써볼까? 자, 해당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든다고 했어? 두 개를 만든다고. 그래서 첫 번째 두 개의 뭘 만들더라? ATP 합성. 자, 두 개의 NADH, 두 개의 3탄당의 피루부산을 만들지. 그래서 여기 위에서 만드는 이 피루부산을 자, 여기 보이지? 요거는 무슨 수준 인산화라고 하냐? 기질 수준 인산화. 효소가 직접 만든다 해서 기질 수준 인산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피루부산이 산화가 되고 TCA로까지 다 돌면 자, 뭘 만들어? 2개, 8개, 2개죠. 근데 피루부산이 하나가 아니라 사실 이게 2개가 들어가죠, 여기서. 그래서 피루부산이 어디로 들어가? 마이토콘드리아 지워버렸다. 기질. 안쪽으로 들어가. 안쪽에 들어가서 이걸 이제 진행을 하고. 2개의 뭐라고 써? 자, 2개의 ATP와 8개의 NADH. 자, 2개의 FADH2 이렇게 만들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머릿속에 이제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걸 또 무슨 수준 인산화? 맞아. 기질 수준 인산화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는 총 몇 개 만드냐면 해당해서 2개, 피루부산의 산화 및 아니지. TCA 회로에서 2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얘네들은 다 어디서 받고 산화적 인산화에서 각각 하나당 몇 개? 2.5. 하나당 1.5개로 다 환산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 그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 이거 기억해. 왜 오늘 또 배울 거니까. 아니, 똑같은 걸 또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수소 농도의 기울기, 농도 기울기를 또 오늘 배울 거야. 그래서 이 원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라서 꼭 기억을 하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얘들아. 우리가 이 산소,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잖아. 이 마시는 이 산소, 요 산소를 왜 마셔? 우리가 전자를 주고받고 하잖아. 그럼 전자는 항상 제일 전자를 처음에 주는 애를 뭐라 그래? 전자를 제일 처음 주는 애들 뭐라 하냐? 순우야. 전자를 주는 애를 뭐라 그래?
전자 주는 놈? 그치? 얘네들이 전자를 주지. 얘네들. 그래서 전자를 주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전자 공여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게 힌트야. 그럼 전자를 제일 마지막으로 받는 애를 뭐라 그래?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한다고. 여기서 최종 이거 기억해. 근데 이 얘기를 왜 오늘 하는 거냐면 광합성에서 이 얘기를 또 다시 얘기를 할 거야. 똑같은 원리로 최종 전자 수용체라는 말을 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외워야죠. 아, 전자공용체는 NADH나 FADH2가 전자를 주고, 그래서 전자를 준다는 얘기는 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데 써. 펌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누가 맞냐면 산소가 그거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받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최종 전자 수용체로 받아가지고 뭐가 되냐면 물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물이 된다. 자, 오는 걸 찾으시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답만 찾아보자. 자, 오는 걸 찾으시오. 가나다의 ATP 합성 요소에서 모두 전이요소. 이 전이요소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바로 효소니까 이거를 물어보면 기질수전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미안하지만 산화적에서는 기질수전을 해 안 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질수전을 하지 않습니다. 다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는 틀렸고. 자, 나에서 한 분자의 아세틸 COA가 있지. 그럼 아세틸 COA는 뭐라고 쓰는 거야? C2 이렇게 쓰는 거야. 한 분자의 자, 아세틸 COA는 C2라고 해요. 2탄당이야. 얘가 3탄당이고 얘가 한 번 산화돼서 2탄당. 그러면 당연히 C2니까 CO2가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어주지. 근데 이게 3분자라니까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다에서 수소이온이 뭐라고 되어 있어? 자,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막사이 공간에서 그렇지. 이게 바로 농도 길기 어느 정도 딱 되면 그 이후에 합성 요소를 통해서 어때? 이걸 무슨 확산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가로 촉진 확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촉진 확산을 통해서 제가 저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5번에 대한 내용이죠. 자, 7번. 자, 그림은 TC의 회로 일부를 나타낸 거고 기억니은 디귿은 각각 ATP, NADH, FADH2 중 하나다 이렇게 돼 있지. 얘가 지금 아세틸 COA가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피로부산이 얘들아 한 번 이렇게 산화되는 건 빠졌어. 요게 C3거든. 이게 C2. 그래서 첫 번째 C6 알파 케토 석신산. 그 다음에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석신산 다음에 푸마르산이 있어요. 푸마르산. 여기다 쓰는 게 낫다. 여기 이 자리에 푸마르산이 있어요. 푸마르산. 그래서 푸마르산하고 말산은 거의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푸마르산이 말산될 때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 알았지? 푸말산 이렇게 외워도 돼. 푸말산. 왜? 푸마르산이 말산될 때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 푸말산. 근데 이제 말산됐을 때는 이제 뭐. 자, 그럼 하나씩 써볼까? 자, CO2가 만들면 동시에 뭐가 같이? NADH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꽤 3번. 3개. 그 다음에 기억의 NADH가 되고. 그래서 유일하게 알파케토 그루타르산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 뭐가 만들어져? ATP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푸. 왜? 푸야, 푸. F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FADH2. 얘가 석신산에서 푸마르산 될 때. 외워. 그냥 외워. 푸. 알았지? 석신산이 푸마르산 만들 때 FADH2 하나만 만든다고. 됐죠?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알파가 석신산이 될 때 유일하게 기질 수준 인산화. 그 다음에 탄소수가 줄어들 때마다 뭐를 합성을 해? CO2와 NADH를 동시에 합성한다는 거. 됐죠? 이게 TC의 흐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COA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 뺐고 그 전에 얘를 그 전에 넣어줬겠죠. 넣어주고 빼주고 이런 상황이다. 자, 7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TC의 회로를 한번 복습을 해봤다라는 거. 자, 오늘 찾으시오. 자, 기억은 NADH는 전자 공여체라고 하지. 자, 산화적인 제도 그렇지 제공한다. 이거를 뭐냐 전자 공여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자, 얘들아, 얘가 더 많은 이유가 뭐야? 얘가 더 많은 이유는 더 먼저 전자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ATP를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니은은 기질소존 인산화. 오케이. 기질소존 인산화라고 하고. 자, 디귿은 FADH2다. 오, 완전 좋네. 자,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춰주는 게 맞죠. 많이 했으니까. 5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자, 6번. 자, 그림의 해당 과정. 맞습니다. 해당 과정이에요. 자, 첫 번째 포도당이 과당 2인산이 있는데 이 2인산, 두 개의 인산을 누가 줘? ATP가. 그래서 여기서 몇 개 줘야 돼? 두 개의 ATP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무슨 공급이 없으면 에너지 공급이 없이는 해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수야. 첫 번째 에너지를 꼭 ATP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만 나고 여기는 아니니까 여기서 뭐가 합성돼요? 각각 하나의 NADH와 두 개의 ATP가 여기서 각각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근데 나는 이거 동시에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만 얘기했으니까 옳은 걸 찾으시오. 자, 이 과정 자체는 해당 과정이라서 마이토콘드리아? 그렇지. 자, 바깥쪽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괜찮지?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산소의 유무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자, 니은. 자, 가에서 ATP가 합성된다. 아니야. ATP가 소모되는 거지. 분해된다. 자, 그렇게 해주는 게 맞고. 자, 나에서 두 분자의 NADH가 얘들아 말 자체. 자, 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산화를 환원이라고 하고 환화를 산원이라고 해. 자, 다시 산화를 환원이라고 하고 환화를 산화라고 너희들한테 질문을 할 건데 산화되는 거는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럼 NADH가 없어졌어? NADH가 생성됐어? 생겼으면 이거는 산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 그래? 환원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NADH가 산화되는 것은 여기는 어디 장소야? 어디서? 당연히 전달계에서 산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틀렸습니다. 산화된 게 아니라 뭐라고 해? 환원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산화된 게 아니라 환원됐다. 이거는 헛소리지.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8번은 좋아. 전자전달계. 자, 여기 마이토콘드리아 어디에 존재한다고? 내막에 존재하고 하나는 막사이 공간. 그래서 막사이 공간은 수소연이 많아 적어? 많아야 된다고. 그치. 여기가 그러니까 수소연이 막 쳐 들어가고 있잖아. 그럼 위에가 어디가 돼요? 위에가 막사이 공간이 되고 아래쪽이 마이토콘드리아 기질이 되겠지. 그래서 막사이 공간에 수소이온이 많아지고 pH가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기질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우리는 이걸 뭐라 하더라? 이런 현상을 화학삼투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화학삼투는 뭐냐면 수소연이 이걸 화학삼투라고 하는 거야. 수소연이 뭐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촉진 확산이라고 하죠. 촉진 확산을 통해서 화학삼투가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ATP가 이렇게 합성된다. 이거는 펌프야,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능동수송. 에너지를 쓰는데 그 에너지를 애들이 또 이제 처음에는 뭐 ATP를 쓴다. 큰일 나지. ATP 하나 만들려고 ATP 쓰겠어?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해요? 전달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 있지.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펌프질을 해줍니다. 자, 당연히 기억이 먼저 줬으니까 뭐가 되냐? NADH가 되고 니은을 뭐가 돼요? FADH2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겠지. 자, 아세틸 COA. 자, 몇 분자야 이게? C2가 되죠. 자, 한 분자가 TCA 회로를 거치면서 완전 산화할 때 생성되는 기억은 네 문자가 아니라 몇 분자야?
3개가 돼요. 왜냐면 피로부산이 아세틸 COA가 되면서 그때 CO2 하나하고 NADH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한 개를 빼줘야지. 그지? 예. 자, 두 번째, 한 분자가 산화돼요. 생성되는 ATP 수보리 기억이 2.5개, 니은이 1.5개. 이거 당연한 거야. 이건 상식이죠. 그렇지. NADH는 1.5개. 이거 진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다 설명을 할 정도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듣기만 해도 이거 집에 가서 정리하지. 아니야. 지금 당장 외워버려.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디귿의 공급이 중단돼. 디귿 어디 있다? 산소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분명히 쌤 얘기했는데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당연히 산화적 인산화가 안 되지. 그럼 TCA 회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TCA 회로에서 산소가 쓰여져 안 쓰여져? 안 쓰여지지만 멈춰 안 멈춰? 멈춰. 왜 멈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되잖아. 그럼 TCA 회로가 멈추는 이유는 얘가 멈추면서 NADH가 뭐로 바뀌어? 이 물음표가 NA D 플러스하고 여기 물음표 FA D가 되잖아. 이 동그라미 이 두 개가 빨리 어디로 가야 돼? TC 회로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재료들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TC 회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스탑, 멈춰버리게 된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그러니까 산소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TC 회로가 멈추는 거는 뭐가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TC 회로. 여기서는 지금 그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NAD 플러스와 FAD의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TC 회로가 이제 같이 멈춰버린다는 거. 하지만 해당 과정은 상관이 없어. 왜? 마이토콘드리아하고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바탕질에서. 그래서 자, 유기업과 무기업의 공통 반응이 바로 해당 과정이다. 자, 당연히 얘가 멈추면 농도 기울기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그럼 여기면 pH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질 거야. 자, 여기 봐봐. 원의 pH는 어떻게 된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뭔 소리야. 전보다 낮아지면 농도 기울기가 더 생긴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틀렸죠? 이렇게. 자, 요게 자, 6번입니다. 8번. 문제 풀이는 다 했고 교재 한번 봐볼래? 자, 교재 숙제를 선생님이 한번 봐줄게. 자, 교재 숙제. 자, 교재 숙제. 몇 페이지냐면 자, 기본 문제는 얘들아 11번까지 했고 심화 문제 한번 봐볼래? 심화 문제. 자, 4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5페이지. 질문 위주로 한번 해보려는데 1번. 자, 2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긴 한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 자, 2번 한번 봐볼래? 이거 굉장히 별표 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요 그림 한번 봐봐. 해당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었거든. 근데 특이하게 가에서 봐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자, 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도당을 첨가했는데 ATP를 첨가하지 않으면 반응을 해 못해? 그 전까지는 못하지. 왜냐하면 에너지 공급을 해야지 반응을 하기 시작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요 그래프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ATP가 두 개 쓸 때 얘가 지금 여기 과당 2인산이 됐겠죠. 그럼 이때는 동화 반응을 하는 거야. 나중에 전체를 보면 이화 반응이야. 그러니까 한 번 에너지를 흡수하죠. 두 개의 ATP를 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뭐 처음 보는 이제 그래프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다. 자, 넘겨볼게. 자, 이런 거 이렇게 막 연습해봐. 당연히 말산이 뭐가 되는 거야? 옥살 아세트산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피로산이 아세틸 CO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다 써봐야 돼, 얘들아. 다 잘 풀었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NADH 하나. 피로산이 될 때는 뭐니? CO2와 NADH. 자, 여기서 다 만들지? CO2, NADH. 마지막 하나 뭐? 됐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한 번씩 써보는 이런 거. 기본으로 이런 거 이제 풀어줘야죠. 학교 시험에도 나올 거야,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런 거. 이건 TC 회로의 이제 이런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4번을 한번 봐보자. 4번 질문하더라, 다른 반에서. 자, 이게 뭐라고 되냐면 다음은 마이토콘드리아. 그치? 내막의 일부를 절단해 만든 소낭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부를 절단했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막사의 공간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왜? 항상 막사의 공간에 pH가 어떻게 돼야 돼? 높아 낮아? 낮아. 수소연이 많아 적어? 많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자, 여기가 막사의 공간인데 당연히 소낭 안이 막사의 공간이 돼야 돼. 밀폐된 공간이니까. 근데 그림을 봐봐. 자세하게 보면 여기 점 보이지? 너희 혹시 성냥 알아? 성냥? 성냥 알잖아. 너희들 그 파리바게트에서 생일 되면 거기 안에 성냥 있잖아. 성냥 항상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냐면 바깥쪽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기질이야. 그러면 성냥이 없는 쪽.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막사의 공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쪽이 기질이 되는 거야. 그러면 pH가 어디가 높아? 당연히 소낭 안쪽이 pH가 높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심지어 지금 어디냐면 pH 7을 얘들아 7. 7은 사실 중성이긴 한데 오랫동안 시험관에 넣었으면 안쪽이 뭐가 된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7이 됐겠죠. 그래서 7에다가 충분히 넣었던 소낭을 어디다 넣은 거야 각각? 8이 아니면 4에다 넣었지. 4는 겁나 많은 곳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수소이온이 어떻게 되냐면 7이 수소이온이 높아, 8이 수소이온이 높아? 7이 높아.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바깥으로 나오겠죠. 이게 바로 농도 기울기의 방향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생성이 될 겁니다. 근데 얘는 반대로 어떻게? 반대로. 막사의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질에서 막사의 공간에 들어가니까 얘는 당연히 ATP 합성 요소에 의한 화학 삼투가 일어나지 못하겠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이 문제의 핵심은 첫 번째, 막사의 공간의 위치만 알면 소낭 내부니까 거기가 수소연이 많아 적어야지만이 ATP 합성 요소에 의해서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고 ATP 합성 요소에 의해서 촉진 확산을 통해서 ATP 합성돼. 그러면 ATP는 어디서 합성되는 거야? 바깥쪽 여기서 합성되겠죠. 항상 기질 쪽에서 합성돼. 이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지. 이걸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합성되는 게 아니라 어때? 나오고 그 나오는 쪽에서 이제 합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질 쪽에서 소낭 밖에서 ATP가 합성된다는 것만 알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죠. 뭐 이 정도만. 이 문제. 이 4번 왜냐면 비슷한 문제가 뒤에 하나 더 있어서. 자, 5번 기본이고 6번. 요거 6번 하나만 얘기를 해볼까?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기억에 작용하여 기억이 어딨냐? 여기 이게 기억이죠. 한마디로 뭐냐면 전자전달계 이동을 차단한다. 자, 전자전달계에서 중간을 차단하면 얘는 기차와 같은 거야, 얘들아. 하나만 차단이 되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니? 멈추는 거야. 얘들아, 전자전달을 차단하더라 그러면 이 전자이동을 차단하면 전체가 멈추면서 농도 기울기가 생겨 안 생겨? 아예 생기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봐봐, 얘들아. 얘는 어디를 작동을 해? ATP 합성 요소만 작용해. 그럼 얘네들은 정상 작동하니 안 하니? 하겠지. 여기만 스탑을 시키고 여기는 그대로 두는 거야. 그러면 얘는 농도 기울기는 생성이 된다. 요게 중요한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농도 기울기는 생성이 되지만 ATP만 합성을 못해요.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를 알아야 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왜냐면 pH를 물어보니까 또 어디가 pH가 높냐, 어떤 저해제를 했을 때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너희들 앞에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짝풀림제라고 있어요. 이 짝풀림제는 뭐냐면 여기 중간중간에 뭐 하는 거냐면 구멍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열심히 수소이온을 집어넣거든. 근데 어떻게 되니? 수소이온이 다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는 또 독특하게 짝풀림제를 넣으면 농도 기울기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진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계속 소모를 할 거야. NADH의 산화나 FADH2의 소모는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저해제에 따라서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어. 그래서 이거를 다 알아야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가 있지. 알겠지?
첫 번째 전자전달계를 차단하면 어때? 전체가 그냥 다 스톱이 돼. 농도 기울기 그딴 거 없고 ATP 합성을 못하지.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든 저해제는 ATP를 합성을 못한다. 근데 전자전달계를 차단하면 농도 기울기 자체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 자, ATP 합성 요소만 저해를 하면 어떻게 돼? 농도 기울기까지만 생성이 되지만 그대로 스톱. ATP 합성 못한다. 짝풀림제. 자, 수소이온을 송송송 빼는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밑 빠진 독이야. 근데 물은 넣어줘 안 넣어줘? 넣어줘. 열심히. 근데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는 생성되지 않지만 NADH나 FADH2의 산화는 계속 일어나. 어떻게 보면 계속 일어나는. 뭐 이런 특징만 좀 알아주면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6번 얘기했고. 닭 7번 이렇게 있고요. 7번 괜찮니? 그래서 7번도 있고요. 질문해야 되는데 8번 괜찮니? 자, 뒤로 가볼래?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 여기도 숙제였는데 1번부터 1번. 자, 2번. 자, 2번은 복습하기 너무 좋아. 해당 과정 피로산의 산화및 TC회로 그 다음에 다는 산화적 인산. 정리가 아주 잘 돼 있고 이제 반응 장소까지 표시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디귿은 34개가 아니라 32개가 되겠지, 그치? 자, 3번 여기 질문 있는 사람 해야 되는데. 자, 5번 이렇게 돼 있죠. 5번 뭐 A, B, C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해당 TC로 산화적 인산. 자, NADH가 생성이 되는 산소가 있어야지. 선생님 산소가 없어도 진행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해당을 써주면 되죠. 그 다음 NADH가 생성이 되려면 여기다 뭐라 쓰면 돼? 여기 TCA 쓰고 여기다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뭐 대충 이 정도? 이게 지금 5번. 자, 6번도 마찬가지죠. 해당 나는 TC회로 다는 산화적 인산. 아까 문제 풀 때 이제 복습을 했기 때문에. 7번, 오, 좋아. 이것도 해당 과정에 대한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 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ATP도 생성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얘도 해당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9번 얘기를 해야 돼, 얘들아. 9번 질문해야 되는데. 9번 봐볼래? 준호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어도 돼. 표정이. 은영아, 여기 숙제 했니? 응? 재영이 풀었어? 어디 갔냐? 아? 어디 계곡 갔냐? 생각 안 나는 계곡이야? 어디 까먹었어? 멀리 갔어? 조금 멀리 갔으면 뭐 멀리 간다. 좋았겠다. 물 차든? 아, 물은 차? 계곡 좋지. 얘들아, 9번을 딱 보면, 자, 9번 봐봐. 이게 조금 중요한 문제긴 한데, 9번은 실험 가나다가 있어. 실험 가나다가. 자, 선생님이 이 포도당이 과당 2인산이 됐고 피로분산이 됐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다 무슨 반응이야? 해당 과정이지.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해당 과정 꼭 뭐가 필요하다고 했니? ATP가 필요하다고 했지. 자, 이 첫 번째 문제에서 뭐냐면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줬습니다. 포도당까지도. 얘들아, 포도당까지 딱 넣어줬어. 넣어줬지? 자, 이 문제는 이제 중요해. 굉장히 별표 쳐야 돼. 9번. 자, 첫 번째 다 넣어줬는데, 자, 실험과에서는 첨가물 물질이 없더니 피로부산이 만들어져, 못 만들어져? 이유가 뭐야? ATP가 없으니까. 왜냐면 ATP는 없잖아. 당연히 ATP가 없으니까 반응을 진행을 못하는 거죠. 에너지 공급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가하 실험이야. 자, 너희들은 나 실험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아, ATP를 공급을 했으니 몇 분자의 피로부산이? 두 분자의 피로부산과 당연히 두 개의 ATP와 또 뭐가 만들어져? 두 개의 NADH가 형성이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나야. 근데 이제 다야. 그럼 다는 뭐지?
자, 생각해봐. 30초만 생각해봐. 갑자기 뭘 첨가했냐면 이 과정에서 과당 2인산을 첨가를 해버렸다. 근데 피로부산이 몇 개 만들어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아? 왜 그랬을까? 준호야, 왜 그랬을까? 민용 알겠어? 아, 전혀? 몰라? 자, 봐봐. 자, 이제 생각을 다 했으니까. 자, 과당 2인산은 여기서 지금 ATP를 써버리는 거지. 우리 마이너스 2ATP라고 하자. 근데 만약에 과당 2인산을 넣어버리잖아. 그러면 에너지를 공급을 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이 과당 2인산, 봐봐. 이 과당 2인산을 통해서 총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NADH와 4ATP가 생성이 돼버리잖아. 맞죠? 그러면 이미 ATP가 만들어졌지.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의 피로부산이 만들어졌지. 그치? 여기서 과당 2인산을 통해서 요거 두 개의 피로부산이 만들어졌잖아. 근데 이 네 개 중에서 몇 개를 또 써? 두 개를 여기서 쓸 수 있어. 한 분자의 포도당이 또 있잖아. 포도당 한 분자를 어떻게 써버리지. 그러면 이 과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총 4개 썼는데 2개 썼잖아. 그러니까 아직 2개 남았지. 그러면 총 몇 개 만들어? 또 뒤에서 또 4개 만들잖아.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피로부산은 여기 피로부산, 여기 포도당을 또 쪼갰으니까 피로부산이 그래서 4개가 피로부산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몇 개 만들어? 6개 만들 수 있죠. 왜냐면 과당 2인산을 통해서 4개 중에 2개 썼고 2개 남고 여기서 다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어때? 4개 만드니까 6 ATP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NADH는 여기서도 만들었지만 또 한 번 더 도니까 4개의 NADH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모르면 다시 질문. 이해되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을 하지 않을 거면 과당 2인산을 넣어도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이 전 단계를 뛰어넘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ATP가 생성이 되죠. 그 ATP를 쓰면 돼. 이 포도당을 쪼갤 때는. 자, 요게 이제 그 과정을 물어보는 거야. 9번이. 자, 뭐 이겁니다. 근데 이제 니은을 또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수용액에 남은 ADP의 양은, 자, 이 ADP는 처음에 넣어줬어. 맞지? 그럼 ADP는 뭐로 바뀌어? ATP로 바뀌든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ATP가 많이 생성될수록 ADP 양이 많아 적어져?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여기서 다에서는 6개 만들고 나에서는 몇 개 만들어? 2개 만들고 안 만들잖아. 그러면 ADP 양은 어떻게 돼? 당연히 가가 가장 많지. 왜? ADP하고 ATP는 양이 정해져 있어. 그 총합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하나도 못 만드는 애들은 100% 다 ATP일 거 아니야. 그 ADP가 ATP로 바꿔야 되거든. 그럼 얘는 98%. 아니 몰라. 100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확한 8%에 막 100개라고 하면 얘는 100개. 얘는 몇 개? 98개. 얘는 94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ADP가 ATP로 바뀌는 거야.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갑자기 ADP는 그대로 있고 ATP가 되는 게 아니라 ADP가 ATP로 바뀌겠지. 그렇게 하면 이제 니은도 이제 해석.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수준의 문제라는 거.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나중에 뭐 모르겠어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면 우리는 개꿀이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 시험 때 이 부분을.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 중요했다. 독특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몇 개 더 설명할 거 있어. 이게 해당 과정이야. 그 다음 오른쪽 나가 뭐야? 기질, 수준, 인산화. 기질, 수준, 인산화. 자, 11번 TC 회로에 나왔죠. 이런 거 문제를 꼭 풀어봐야 돼. 다음 주에 검사한다. 숙제 안 한 사람. 자, 그 다음 12번도 마찬가지. TC 회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야 외워져. 뭐가 어디서 뭐가 만들어지. 왜 후마르산이야? 후마르산이라고? 후마르산이 만들 때 FADH2도 동시에 만들어진다고. FF 됐지? 그다음 푸마르산 말산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요거 2개 우선 외워. 그 다음 알파 케토에서는 다 만들어. FADH2 빼고. 알파가 석신산이 될 때는 3개 만들어. CO2, ATP, NADH. 볼 때마다 외우면 돼.
아, 집에 가서 외우자. 시험 보기 전에 외우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도 여기도 보면 기억이 뭐니? 과정을 한번 설명해볼게요. 처음에 6개였지. 근데 3개가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포도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피로부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C3가 C2가 됐으니까 아세틸 COA가 됐죠. 근데 갑자기 육탄당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산이야? 시트르산이 됐다는 얘기고, 얘가 알파 케토글루타라산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A, B, C, D를 다 확인하면 요것만 얘기하면 요게 해당 과정이고, 그 다음 B는 피로부산의 산화. 여기서는 이 CD는 우리가 TC의 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각각에 뭐가 형성되는지. 자, 요거는 전자전달계를 통한 산화적인 산화. 화학삼투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그 정도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집에 가서 다 해보고. 자, 14번 있어요. 이거는 전자전달계 화학삼투. 가가 막사의 공간. 나가 기질. 마이토콘드리아 기질. 그래서 어디서 여기 뭐 기질에서 다 NADH와 FADH2가 공급이 되고 물도 그쪽에서 ATP 합성되는 것도 이것도 한번 봐주고. 자, 15번 기질 수준 인산화. 자, 얘들아 16번 이렇게 되어 있죠. pH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할 때 되는 건지. 그래서 pH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인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인지 봐야 돼. 알겠지? 이것도 그렇고. 17번도 뭐 산화 환원에 대한 거. 나중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8번은 거기 숫자를 바꿔볼래, 얘들아? 1에서 15가 아니라 12.5로 바꿔줘. 12.5. 12.5. 요거 12.5로 바꿔줘야 돼. 이거 옛날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NADH 하나당 3개 만들고, 그 다음에 FADH2 하나당 2개 만든다고 배웠거든. 근데 이게 바뀌었어, 지금. 한 5, 6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왜 바뀌었냐면, 당연히 아니니까. 실제로 다시 계산해보니까. 자, 19번 있고요. 자, 20번. 자, 마지막 21번, 22번. 22번 똑같지? 어디가 막사의 공간이야, 얘들아? 이건 더 크게 확대했잖아. 안쪽이 막사이야, 바깥쪽이 막사이야? 안쪽이 막사의 공간이야. 그래서 안이 막사의 공간이고 바깥쪽은 기질 쪽이다. 자, 라스트 23번 해볼게. 자, 요거하고 잠깐 쉬자. 자, 23번 봐봐. 자, 23번은 호흡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호흡률. 자, 이게 이제 호흡률에 대한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 자,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호흡률, 여기 이제 아까 위에 호흡률이라고 하는데, 이 호흡률, 호흡률의 정의는 뭐야? 호흡률의 정의는 자, 소모된 O2 비프분은 이거 부피를 나타낸 걸 우리가 호흡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전번 시간에 기억날지 모르겠어. 탄단지를 우리가 했어. 자, 한번 써줄게. 탄수화물은 1.0이고 단백질은 0.8이고 지방은 0.7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저 값이. 자, 여기 보면 싹튼 콩 보이지? 싹튼 종자. 얘네들이 호흡해. 자, 생각해봐.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무슨 기체가 나와? 호흡을 하면 CO2 기체가 나오지. 무슨 기체가 사라져? 산소 기체가 사라져. 근데 실제로 봐봐. 자, 밀폐된 공간에서 소모된 산소 부피가 있을 거고 생성된 CO2 부피가 있을 거야. 그럼 걔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거기를 측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얼마만큼 산소가 줄었고 얼마만큼 CO2가 늘어나는지 모르는데 우리 결과만 알잖아. 이해돼? 근데 그거를 측정하려고 이 실험을 해본 거야. 자, 그럼 여기 보면 KOH 보이잖아. 혹시 생명과학 원에서 생명과학에서 기억날까? KOH 하는 역할? 이거 CO2 제거제야. 그러니까 실험을 2번 하는 거지. 자,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콩이 호흡을 하잖아. 그러면
없어진 만큼 그러니까 다시 산소가 없어진 만큼 들어갔다가 다시 생기는 CO2만큼 튀어나올 거야. 이거는 몰라. 근데 여기서 이제 뭐하냐? 여기서는 CO2를 제거하죠. 자, 봐라. CO2가 제거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순수하게 이 실험 2에서는 뭐만 가능해요? CO2는 아예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소모되는 어때? O2양만 체크가 가능하겠죠. CO2는 얘가 가져가니까. 자, 그러면 얘는 몇 cm 이동했대, 기억은? 기억 종자는 몇 cm 이동한 거야? 왼쪽으로? 15cm가 바로 뭐냐면 소모된 O2양이야. 15라는 말은. 그럼 얘는 왜 3cm 이동한 거야? 15만큼 갔다가 다시 몇 cm? 12만큼 튀어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뭐냐면 뭐라고 쓰면 돼요? 얘가 생성된 CO2 양이라고 하면 되지. 그지? 얘가 생성된 CO2 양입니다. 자, 얘는 10만큼 들어갔다가 얼마만큼 튀어나온 거야? 7만큼 튀어나온 거지. 자, 얘는 12만큼 들어갔다가 얼마만큼 튀어나왔어? 12만큼 튀어나온 거지. 그러면 요거부터 해보자. 디귿은 12만큼 들어갔다가 12만큼 튀어나왔으니까 얘는 뭐 어떻게 돼? 12분의 10이니까 1.0이 나오는 거죠, 호흡률이. 이거 호흡률입니다. 그럼 얘는 뭐를 사용했다는 얘기야? 호흡으로? 탄수화물을 사용했다는 얘기야. 탄수화물. 자, 얘는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7이니까 0.7이 돼서 얘는 뭘 사용했다는 얘기야? 지방을 주로 써서 주로가 아니라 대부분 지방을 써서 이제 된 거죠. 얘는 15분의 뭐야? 12가 돼서 0.8이 된 거지. 얘는 대부분은 단백질을 사용하는 거. 이거를 해당한 이 문제가 바로 이 호흡률에 대한 계산은 별거 아니긴 한데,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될 듯. 됐죠? 자, 숙제 안 한 사람 다음 주에 검사한다. 준우야, 알았지? 자, 우선 문풀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하지.